상세 페이지 기획, 디자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 해결해 보세요. 네, 오늘 드디어 제가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템플릿이 완성이 되었는데요. 제가 레이아웃 템플릿을 제작하고 또 이걸 공유해 드리려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또 어떻게 이 템플릿을 기획해서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같이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정말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제가 레이아웃 템플릿을 준비한 이유는요. 저는 직접 사용하고 직접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은 놓치지 않으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의미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카페랑 더보기에 같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제 영상들을 같이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.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의 스타일로 잘 바꿔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레이아웃 템플릿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기획 방법을 알아봐야겠죠? 템플릿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?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나눠 놨어요. 사실 이게 기획서라고 봐도 무관한데 순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밑에 부분부터는 조금씩 내 스타일에 맞게 변경해 가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도 미리 캔버스나 캔버를 다룰 때 이 배송 안내 템플릿을 무조건 사용을 했었죠. 이 배송 안내 부분을 상단에 쓰는 게 좋더라고요. 왜냐면 사람들은 언제 배송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좀 늦게 배송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하단 부분에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그런 이유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써주시면 좋겠죠.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. 다음에 보시면 인트로 디자인이에요. 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항상 했었는데요. 이 인트로 디자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딱 2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카피라이팅 문구, 그리고 2번째는 당연히 내 제품에 가장 부각될 만한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겠죠.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고요. 인트로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탈을 막아주는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. 그래서 첫 페이지에 어떤 걸 담을지 고민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. 제가 얼마 전에 피그마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보여드렸을 때 스토리텔링형이라고 있었죠. 상세 페이지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또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스토리텔링형, 정보형, 컨텐츠형 정말 많아요. 일단 오늘은 이 레이아웃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라서 이 카피라이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. 그때 같이 참고를 하셔서 이 레이아웃 템플릿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인트로 디자인의 핵심은 초반에 소비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이런 카피라이팅 문구와 내 제품을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소구점,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다음은 옵션 영역이에요. 이 옵션은 가격을 의미하는데요. 이 가격을 보여줄 때에도 똑똑하게 기획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 제품을 어떻게 할인해서 판매할 건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. 솔직히 상품의 구성에 따라 우리는 마진이라는 걸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요. 너무 무턱대고 저렴한 가격으로 옵션가를 설정을 한다면 나중에 자금 회전이 돌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여기서 조금 꿀팁이라고 하면 한 개를 판매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같이 구매하면 좋을 이런 옵션들을 같이 넣어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기를 판매한다고 하면 이 청소기 본체와 함께 어떻게 보면 계속 구독 경제가 일어나는 상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기를 사용했을 때 무조건 필요한 항목들, 아니면 같이 사용하면 좋을 만한 항목들, 이런 옵션을 같이 추가해서 추가 상품으로 넣어준다면 어떻게 보면은 한 개만 구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같이 묶어서 구매할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가격 설정도 여러분들이 마진과 그리고 같이 판매하면 좋을 것들, 그리고 또 이벤트와도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좋겠죠. 이런 식으로 옵션 영역도 잘 기획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템플릿을 보시면 정상가와 실제 할인가,
이런 부분을 같이 보여줬는데요. 그냥 가격만 딱 적기보다는 할인된 가격을 같이 적어주면 더 좋겠죠. 스티커 같은 것도 같이 넣어봤어요. 50% 할인 이런 거 은근히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좋고요. 4컷으로 나눠서도 우리가 옵션을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거고 하나의 레이아웃으로도 또 가격을 보여줄 수 있겠죠. 그런데 보시면요. 이미지를 넣는 부분과 옵션 네임을 넣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놨어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상품을 간단하게라도 좀 보여주면서 옵션을 설정해두면 훨씬 더 보기 좋겠죠. 더 구매를 하기에도 좋고 아까 제가 추가 상품을 같이 하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준비한 게 이 템플릿이에요. 이렇게 옵션을 설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구매하면 좋을 상품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품 구성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획이 되겠죠. 소구점, 즉 장점이죠. 이 소구점을 설명하면서 내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템플릿이에요. 이 부분은 제가 템플릿을 좀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. 여기서 우리가 똑똑하게 기획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. 내 상품을 가장 잘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죠. 일단 여기서 꿀팁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상품이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기획을 해보셔도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품의 다양한 활용성이에요. 예를 들어서 무드등 하나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무드등이 밤에 켜놓는 그런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인테리어 용으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용도로는 또 잔잔한 음악이 나와서 조금 더 수면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컬러가 정말 여러 가지 바뀌는 무드등이라면 이런 부분도 이 컬러에 맞게 내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광고를 해볼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 같아요. 파란색의 무드등은 파란색은 실내의 색상을 나타내니까 잠을 조금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빛의 무드예요.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 내 상품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져요. 그리고 다음은요. 이 상품을 사용했을 때 이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. 이 상품을 사용했을 때 왜 좋은지 이거에 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하죠. 이런 부분을 좀 기획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은 리뷰 디자인이죠. 언제부턴가 이 리뷰 디자인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. 리뷰는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리뷰가 쌓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구매를 하죠. 다른 사람이 써봤는데 이거 진짜 괜찮대. 즉 바이럴 마케팅이 이 리뷰 디자인에 속하는 건데요. 리뷰 디자인은 그만큼 내 상품의 가치가 높다는 걸 증명하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 영역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리뷰를 추려서 이 리뷰 디자인 템플릿을 완성시켜 보세요. 여기서 또 꿀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죠? 제품이 돋보여야 한다면 제품 사진이나 영상에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. 제가 템플릿도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 베스트 리뷰를 추려본다면 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고민이 해결됐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왜 추천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유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보세요. 내 제품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줬다. 공감성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과장된 허위 리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. 상세 페이지를 사람들이 봤을 때 눈길을 끌게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.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. 당장에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내 제품으로 브랜딩 해나가기에는 제일 피해야 할 영역이 어그로입니다. 그래서 실제 사용했을 때 이 리뷰 내용과 너무 다르면 허위 광고가 될 수가 있어요.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. 그럼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다음은 이벤트 부분입니다. 이벤트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면 좋아요. 이벤트는 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좋은 혜택이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. 그런데 이 이벤트를 기획하실 때에도요.
내 상품을 판매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을 2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보면 좋겠죠.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, 아니면 페이스북, 아니면 블로그,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 있잖아요. 이런 리뷰나 공유 이벤트를 하면 정말 좋겠죠. 그리고 또 친구 추천 이벤트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죠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내 친구를 데려왔을 때 우리는 고객을 2명을 잡게 되는 거니까요. 너무 당연하다고요?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넣어야죠. 그리고 또 우리가 기획해 볼 수 있는 이벤트는 정말 다양한데요. 전 참여형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리뷰를 남겼을 때 이 브랜드에서 내가 소비자지만 보여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또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베스트 리뷰를 선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는 커피 쿠폰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봐도 좋겠죠.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2+1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. 한 번에 구매할 때 더 많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성비 이벤트고, 또 이렇게 되면 택배비를 좀 줄여볼 수 있겠죠. 택배비를 만약에 고객 부담이 아니라 우리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점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면 이 이벤트를 기획할 때에도 배송과도 관련이 되고 옵션과도 관련이 되고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죠.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네, 다음은 추천 디자인이에요. 이건 이럴 때 사용하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과일이 필요한 타겟층의 예시를 미리 들어보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살짝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.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겟층을 선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요. 우선 벤치마킹을 할 때에는 이 3단계를 이용해서 벤치마킹을 합니다. 일단 정보인데요. 내 상품에 대한 정보예요. 제가 예전에 내 상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죠. 이럴 때 우리가 요즘 AI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. 챗GPT나 빙 AI를 활용하면요, 여러분들이 정보를 더 빨리 그리고 제대로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. 물론 2차적으로는 이 정보가 정확한지 한 번 더 검색을 통해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.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청포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청포도의 효능, 다이어트 이런 걸 정보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층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. 정보로 검색했을 때 이 청포도의 효능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청포도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즉 하나의 타겟층이 이미 완성이 됐죠. 그러면 이 타겟층이 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SNS 그리고 비슷한 이 청포도를 판매하는 곳에 사람들의 리뷰, 즉 댓글을 쭉 살펴보는 거죠. 거기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, 그리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하나씩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2가지 방법으로 타겟층을 검색을 합니다. 그럼 이 타겟층이 정해졌으면 타겟층을 위해서 추천을 해야겠죠. 예를 들어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카피라이팅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. 이 항목 밑에 식사 대신에 과일이 주식이신 분들,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,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팅 문구를 쭉쭉쭉쭉 정해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. 이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기는 할 건데요.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기획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즉 여기서 우리가 타겟층을 잡을 때 내 타겟층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관심사, 고민을 해결해주는 부분, 그리고 여기서 디자인을 할 때 하나의 꿀팁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좀 더 부각시켜야 할 내용들 있죠. 예를 들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조금 더 진한 색깔이나 아니면 굵은 글씨로 강조를 해보면서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비교 디자인 템플릿인데요. 비교라고 해서 단순히 타사와 내 제품을 비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기획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기획 방법을 추려봤어요.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사와 내 제품을 비교해서 조금 더 내 제품의 이점을 강조해보는 거죠. 가격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성비를 예로 들어볼 수도 있겠죠.
이런 식으로 내 제품이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. 근데 당연히 특정 브랜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언급하면 안 되고요. A사, B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허위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사의 리뷰나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쭉 살펴보고 내 제품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다 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사람들이 고민해왔던 부분을 여기서 또 한번 해결을 해주는 건데요. 이 고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이라고 치면 이 러닝머신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잖아요. 층간소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이 좀 협소해서 이 무거운 제품을 놓을 공간이 좀 없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음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진동을 줄여주는 무진동 러닝머신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접이식도 있어요. 접이식이 가능하면 협소한 공간이라도 접어서 한쪽에 놓기만 하면 되니까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오겠죠.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은 은근히 과정을 또 중요시 여겨요. 즉, 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얼만큼 좋아지는지, 또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그래프로 활용을 해서 저는 보여주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한눈에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변화하는 과정들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고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. 네, 이제 거의 다 왔네요. 다음은 제품 구성 레이아웃 템플릿입니다. 이 제품 구성, 그냥 내 제품의 구성품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. 그런데 말이에요, 여러분. 이 제품 구성에도 기획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사람들이 내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절대로 멈추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 기획의 예시거든요.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겠지만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기획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럼 제품 구성 기획은 어떻게 할까요? 일단 쭉 보시면 제가 템플릿을 좀 기획 의도에 맞게도 제작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죠? 제품은 제품의 사이즈나 이런 구성품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좋아요. 같은 제품이라도 좀 더 다양한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소비자들은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추가 꿀팁으로는 이 구성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구성과 함께 또 한 번 더 장점을 보여주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품을 보여주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소구점을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요. 이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이 상세 페이지를 확인을 하겠죠. 사람들이 이 페이지까지 왔다는 거는 뭔가 흥미롭게 이 상세 페이지를 읽었을 경우니까요. 네,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. 마지막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CS를 하는 부분과도 큰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놓치는 거 없이 마무리 단계에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.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건 무척이나 중요해요. 가령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판매자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요. 이걸 미리 고지를 할 수 있어야 추후에 CS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즉 환불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의류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할게요. 이 의류라는 거는 최대한 모니터의 색상에 맞게 리터칭 작업이 돼서 업데이트는 되지만 이걸 보는 사람의 모니터 또는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색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를 시켜야 돼요. 그렇지 않고 그냥 구매한 분들은 왜 이런 거 고지도 안 해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정작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충성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그리고 CS가 많아지면 우리가 업무량에도 당연히 불편함을 더 겪겠죠. 상품도 기획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신경 써야 되고 배송 준비도 해야 되는데 CS만 너무 많아지면 하나씩 다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.
그런데 이 응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. 제품의 사양, 정보 등을 꼭 적어주시고요. 그리고 반품, 환불, AS 규정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체크하고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. 네, 오늘 레이아웃 템플릿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서 각 템플릿마다 기획법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. 쭉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셨듯이 모든 상세 페이지의 영역에서 다 기획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저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요. 일단 벤치마킹 단계부터 이렇게 틀을 정하고 기획을 한다면요. 상세 페이지 제작할 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템플릿을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작업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. 물론 오늘 내용만으로 다 판단을 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방식에서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? 그런데 여러분, 이 외에도 같이 다뤄볼 내용 너무 많아요. 일단 제가 또 디자이너잖아요.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만의 꿀팁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제가 또 기획이랑 마케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카피라이팅 문구 만드는 것도 디테일하게 이 레이아웃에 맞게 알려드릴 거고요.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제 채널에서 트렌드 인사이트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번 트렌드는 바뀌어요. 소비자의 관심도 바뀌고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추후에 지나면 사람들에게 지루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트렌드를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나만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브랜딩,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.